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실장이 청와대를 떠납니다. 일각에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윤건영 실장이 총선 나간다는 거예요. 윤 실장은 경남 양산 출마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 경기, 부산에 출마할 가능성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최근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르면 내일 청와대가 총선 출마 참모진들을 전격 교체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편 전직 청와대 스텝이었죠. 흑석동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 후 최근 해당 흑석동집 매각 차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던 김의겸 전 대변인이 오늘 전북 군산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변인 사퇴 당시에도 그리고 최근 명예를 찾겠다며 집을 팔겠다 했을 당시도 아내가 상의하지 않고 투자해서 나는 몰랐다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죠. 그런데 김 전 대변인이 흑석동 건물을 샀던 바로 하루 전날인 지난해 7월 1일 김 전 대변인의 친동생 역시 이 흑석동 재개발 구역에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대변인 집에서 불과 500m 떨어진 13억짜리 2층 상가주택을 전세를 끼고 9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투자 지역은 물론 시기까지 딱 겹친 형제의 부동산 투자. 김 전 대변인 말이 사실이라면 동생이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아내가 건물을 사는데도 본인은 몰랐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본인은 정말 몰랐던 게 맞을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1년 5개월 만에 8억 8천의 차익을 본 김 전 대변인 못지않게 동생이 매입한 건물 역시 그 가치가 30억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김 전 대변인 얘기부터 의혹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 논란이 불거지고 사퇴할 때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자, 없나요? CG 준비된 거? 그래픽 준비된 거 없나요? 있죠. 이거예요. 자, 아내가 나와 상의하지 않고 투자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어요. 아내가 가계약을 하고 집주인에게 돈을 붙이던 시각에 대통령을 따라서 나는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 아니었다. 최근에도 이렇게 아내 탓을 이른바 했거든요. 근데 김 전 장관님, 김 전 대변인 말대로라면 아내가 사기 전날 김의겸 전 대변인의 동생이 샀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참 화목한 가정이다. 네, 시댁 식구들하고도 정말 사이가 좋구나. 아내가? 네, 그런데 시댁 식구들하고 사이는 좋은데 그 매개체인 남편은 빼고도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생이 형한테도 얘기 안 하고 예, 형수와 상의해서 샀다 뭐 그런 그게 건가요? 가능한지는 듣는 시청자분들이 저는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이제 김 전 대변인이 관테크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차액을 국민들에게 기부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의 논란을 피해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동생 건이 터짐으로써 그 정도로 벌어들인 돈만 갚는다고 될 부분이 아니구나. 혹시 직위를 이용해서 미공개 정보를 알아차리거나 한 게 아닌가라는 책임까지 지게 됐다는 데서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같은 동네에 그리고 같은 시기에 또 같은 건물 형태입니다. 그래서 상가 분양권하고 다른 아파트 입주권하고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보 없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진짜 청와대 자체 조사나 이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때 떠오르는 한 명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예. 조국 수석 때도 뭐 사모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시동생하고 함께 합작을 했는데 아내만 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쪽 청와대 계신 분들은 당사자는 빠지고 시댁들하고 다 무슨 일을 도모를 하나 봐요. 사실 시자 달린 사람들 굉장히 힘든데 오조카하고 할 때도 본인 모르고 가능하고 시동생하고 가능한데도 가능하냐. 결국은 청와대 근무하시는 누군가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 인물이 한 명은 떠오르고요. 예. 또 한 명의 인물이 또 떠올라요. 손혜원. 그때도 본인 혼자 투자하기 못해가지고 뭐 조카니 뭐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본인 혼자만 이 정보 알기 못하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역시 제일 가까운 혈육에게도 이렇게 알려주는. 그래서 참 이렇게 일어나는 행태들이 손혜원, 조국, 이렇게 김의겸 패턴이 너무나 일치해서 가지 않느냐. 예. 그렇다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
국민들에게 밝히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또 법적 책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그러면은 김변 박사님, 네. 김기겸 대변인이 어디 지역에 나온다는 거죠? 전북 군산에 군산. 출마하겠다는 거죠.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쯤 됐으면은 얼마 전에 12.16 대책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국민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메신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본인들은 전혀 그에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과 시장 입장에서는 저거 발표만 하고 자기들도 안 따르는데 라고 하는 불신이 싹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쯤 됐으면 저는 박용진 의원께서 의총 가서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내년 총선 출마 기준을 명확하게 몫을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고 나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르지 않았던 인사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공천을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확언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만이 이런 일들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김의겸 대변인 지금 본인에 대한 문제가 눈덩이처럼 붉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저는 손절 다 털고 이거 기부할 거니까 저는 출마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면 이거는 아마 수도권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박용진 의원 같은 현역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불리한 이슈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면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선거법도 쓴소리 했는데 이것 갖고 또 쓰라면 박용진 의원한테 어떻게 하라고 너무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꾸 저만 갖고 그러십니다. 사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재산을 다 합쳐도 김의겸 대변인의 그 차익만큼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씁쓸한데 예. 아마 제 나이 때 제가 좀 성실한 가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제 나이 때의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 정도 재산을 갖기가 쉽지 않았을걸요. 월급쟁이들, 노동자들의 경우에. 근데 그거를 선뜻 이렇게 내놓고요. 그리고 또 바로 또 이렇게 오늘 원래 기자회견 하신다고 전 들었는데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하시는 걸 누가 봐도 국민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자기적인 거죠. 예, 이거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제 주변의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권리이실 수는 있지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씁쓸함을 넘어서서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는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에서 일단 뭐 아직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아니신 걸로 제가 압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당원을 냈으니까 정치 집단이에요. 정당은 정치적인 판단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앞으로였습니다.